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복미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쁜 화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뜬금없이 어떤 꽃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부스러기가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이게 꽃이 아니라 이끼예요, 이끼. 네, 자세히 보실까요? 네, 되게 예쁘죠? 이게 바로 요즘에 유행하는 스칸디아 모스라고 해서 그 스웨덴 그리고 북유럽 쪽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식물이거든요. 이 공기정화 식물, 제습도 되고 또 냄새도 잡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잡균이나 세균도 없애준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요즘 아주 대인기더라고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뭐 특별한 관리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단지 이 아이가 습기를 이제 제거해주는 그 역할을 해서 습기랑 친하다 보니까 주로 그 습한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습기가 틀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꽃처럼 몽글몽글 살아나고요. 좀 건조하거나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박작게 그 부스러져 가지고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져 버려요. 따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먼지를 뭐 털어주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그냥 한 30년간인가 그 정도까지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큰맘 먹고 그 어느 유명한 작가님의 그 작품을 구매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기에 관해서 좀 많이 민감한 편이라 좀 좋은 공기를 웬만하면 마시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인위적인 공기청정기보다는 이런 자연하고 함께 하는 게 훨씬 목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북유럽에서 술록이 먹는 일종의 습식 식물이라고 해요. 참 세상 신기해졌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앞에서 썰을 풀어봤습니다. 어제 정말 장난 아니었었어요. 그 비가 갑자기 또 국지성 호우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데 미팅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도저히 그 길을 올 수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잡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왜 택시 앱이 있잖아요. 뭐 호출을 해도 뭐 금방에 뭐 15분, 뭐 20분 이런 거리에 있는 기사님들도 오시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막 갑자기 막 불어나는 물에는 제가 실감했잖아요. 이번에 강남 사태를 막 하수구 쪽에서 벌써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좀 화도 되게 많이 났었는데, 왜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무지막지하고 삭막해질까? 그러니까 순서대로 승강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젊은 아가씨가 계속 비를 맞고 있길래 제가 우산을 같이 씌워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례를 이제 기다리는데, 제가 택시를 딱 잡는 순간 저기서 웬 그 연세 드신 남자분이 막 이렇게 달려오더니 입에 담지도 못할 그 욕설을 그냥 아주 임팩트 있게 한 방에 때리셨어요. 그래서 기사님도 당황하고 그냥 출발하는 상황에서 저도 약간 벙 쪄 있었는데 제가 여쭤봤죠. 도대체가 왜 저렇게 저 정도 나이까지 연세까지 살으셨으면 세상 이치도 알고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 텐데 순서대로 탄 사람한테조차도 그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저렇게 험한 욕을 난 진짜 난생 처음 들어봤다. 저런 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본인도 지금 이제 밖에서 많은 손님을 응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진짜 코로나 이후에는요 더 힘들어졌대요. 그리고 막 욕설 퍼붓고 폭언 퍼붓고 그냥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굉장히 막 사람들 눈에 막 살기가 차 있을 정도로 진짜 나가서 일하고 싶지가 않으시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또 태워주신 것도 감사해서 1,000원 정도 더 긁으라고 했더니 한 10번을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잊어버리세요 이러는데 그게 잊혀지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했더니 요즘에 참 재밌는 건 이런 상황에서 착한 사람들 그리고 경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상처받고 오히려 그분들이 스트레스나 화병 때문에 병에 걸리고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냥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전해드릴 그 항목은 코로나 이후에 그 바뀐 언어 능력.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어떤 유형으로 변질이 됐나. 자, 언어 능력이라 그랬어요, 제가. 일단은요,
어딜 가든 사람들이 그 무언가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되게 그 과학이 발전하고 무언가 또 의료 같은 경우도 발전하고 무언가 외부적인 거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은 오히려 퇴보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예전에는 과도한 친절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 손님에 대한 충성도 때문에 좀 가식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도 많이 연출이 됐었고 뭐 그 커피숍에서 커피 나오셨습니다 하고 사물에다가 이름을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아이스크림 되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물에 존칭어를 붙여서 한동안 그게 뭐 기자들도 많이 쓰고 또 언어학자 그리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그 논란을 이제 그 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차라리 그게 낫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바라지도 않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친절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감정 노동을 하는 이제 서비스업의 계통의 경우에 갑자기 뭐 그 갑질 예방 극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권리를 찾아라 뭐 이런 그 사회적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하러 갔는데 궁금한 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방어가 워낙 강해가지고 딱 자기 일 외에는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건 저하고는 관여가 없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쌀쌀맞게 이야기를 해서 되게 많은 싸움들이 벌어지는 걸 구경을 했었어요. 물론 저도 어저께는 좀 일진이 안 좋은 날이었는지 잠깐 그 잠실 쪽에 그 큰 그 L 타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미팅을 하러 갔다가 시간이 잠깐 남아서 그 웬 그 액세서리점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코너에 있는 그 자판에 있는 게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가지고 이거 혹시 금액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보더니 뭐 18,000원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혹시 뭐 재질이 그랬더니 그거 저가 파는 거 아니거든요. 그 직원 2시 반에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진짜 모르고 자기 파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고객님 뭐 도와드리고 싶으나 그리고 도와드리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하고 이 말 한마디랑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쾌한 이제 마음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나만 이렇게 좀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하고 그 미팅하는 분들한테 주변에 한번 이제 여쭤봤더니 자기네들도 요즘에는 어디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쉽지가 않고 특히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좀 짜증나니까 이왕이면 그냥 값도 싼 그냥 온라인몰에서 구매를 하고 웬만하면은 전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화를 여기서 좀 친절하게 했어도 상대방의 막 기분에 따라서 그 전화 내용이 바뀌면 내 하루의 기분까지도 망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는 이제 어느 정도는 막 신경 안 쓰고 뭐 주변에 확진된 분들도 많고 이제는 뭐 다 걸리나 봐 막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에 교육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안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 온라인 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면대면으로 한 교육하고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CS 교육이라든가 매너 교육이라는 게 잘 기업에서조차도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뭔가를 계속해서 습득이 되고 교육으로 인해서 훈련이 됐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풋풋하게 자라나는 이런 친구들이 그런 어떤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내뱉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뭐 말대꾸를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응대를 해요. 그게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곳곳에서 뭐 되게 막 잔잔잔잔하게 그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거는 것 자체를 요즘 친구들은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전화 포비아라고 해서 심지어 낯선 번호가 뜨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냥 어떨 때는 전화를 그냥 안 받고 피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강연 일정이 되게 많이 잡혀 있는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는 뭐 주로 이렇게 그 직무 능력에 관한 교육들을 했다면은 요즘에는요 뭐 스피치에 관한 교육도 아니에요. 리더십,
동기부여 그 교육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요, 교수님 혹시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해주실 때 이 조직 내에서 이 젊은 친구들이 도대체가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하면은 벌써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튀어버리거나 심지어는 그 다음날 출근 안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되도록이면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기부여의 그런 어떤 학습을 좀 해달라 하고 요청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꼭 지뢰밭을 막 밟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네, 오늘 하루는 그래도 조용히 괜찮았네, 이제 이렇게 위안을 삼게 되는 날이 많아져서 이거 참 심각하구나, 이건 좀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떤 계몽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분노가 일어나면 참을 수 없을까? 화를 왜 이렇게 어떤 자제를 못할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교육의 부재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환경이 굉장히 사람을 많이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힘들고 예민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그냥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마인드는 지켜야 되는데, 그걸 옆에서 계속 일깨워주고 학습해주는 사람이 되게 많이 부족해진 거죠. 예, 그래서 진정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도 막 뼈저리게 절감을 하고, 심지어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 눈을 안 쳐다보게 되고, 무언가를 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도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 먹고 말지, 그리고 이렇게 뭔가 귀찮아하는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역력하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돈 내면서도. 그리고 이제 요즘 되게 이상한 거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힘을 합쳐야지 산다는 어서 이상한 막 유튜브 같은 걸 보고 배웠는지,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이거 지금 좀 맛이 이상해요 그러면 다들 괜찮다 하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공격형의 이제 언사들 있죠. 아니 내가 맛이 이상하다는데 그럼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죠. 그리고 저 직원이 좀 불친절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고 몇 번씩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중간 관리자라든가 그 리더들은요, 갈 곳이 없어요. 너무 힘들고,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가장 일반적인 그 일선에 있는 손님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구나, 무엇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사례집이 있는데 아침에 잠깐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친한 간호사들이니까 이제 뭔가 얼굴색이 낯빛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뭘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와서 병원을 아침부터 뒤집어 놓고 갔대요. 근데 굉장히 젊은 애였는데 기다리는 순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해준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고, 이제 심지어 진짜 때릴 기세여서 그냥 원장님이 나가라고 그랬더니 진료 거부라고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일이 상대를 하고 감당을 하면은 이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다른 손님들한테조차도 불편을 끼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지금 아마 추진 중인 걸로 있어요. 이렇게 왜 그 의료진들한테 막 폭행하고 폭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써붙이라고 그랬죠.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폭언이나 폭행 시에는 이제 즉시 신고하겠다는, 차라리 그 매뉴얼이 된 그 문구를 정말 잘 찾아서 병원에다가 붙여라. 근데 그거를 일일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은 저런 사람 되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도 나의 뇌는 무의식 중에 벌써 스트레스를 받아 있고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하고, 그냥 뭐 아주 부족한 소견이지만 그렇게 조언을 해줬더니 거기 이제 원장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원장님 보고 그 사람 보고 가라고 한 거는 사실은 잘 하신 일이라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회가 좀 위기예요, 위기.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문화를 좀 더 가져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공미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